(2026년 8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군에서 아주 웃기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웃기는 거는 방첩 사령부를 해체했죠. 그래서 뭐 국군 방첩본부인가 뭔가를 만들었다는데, 이제 군에서 간첩들 하는 놈들이 날뛰어도 잡을 조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계엄 때 참여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다. 그것 때문에 잡아 족쳤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GP, GOP 병사들 K6 기관총에 삽탄하지 말라라고 했던 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게 직무 배제할 사건인가요? 우선 이 직무 배제 사건부터 하나씩 점검해 들어가면서 이 안규백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군,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수권자라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개판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최전방이 GP죠. 남방 철책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새칭 수색대 병사들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K6 기관총은 물론이고 그들이 쓰는 K2 소총에도 삽탄, 탄창을 끼우고, 이제 기관총은 두루룩 나가니까 이 총을 끼우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발 장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반 장전한 상태에서 겁나는 게 뭐냐면 누가 탁 건드면 바락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아쇠 있죠. 방아쇠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 하나 끼워 놓습니다. 나무목. 그래서 방아쇠 땡겨도 못 나가도록. 방아쇠 뒤에다가. 그러니까 삽탄 앤드 일발 장전을 해서 위기 순간 되면 이거 탁 보고 두루룩 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전까지는 몰라도 삽탄은 반드시 규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1군단장이 임의로 못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방 한계선 북쪽에 있는 GP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군단장이 합니다. 그리고 남방 한계선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철책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쓰죠. 그 부대는 사단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GP에 들어가는 용사들한테 이거 규정을 어기고 삽탄하지 마라 라는 지시는 군단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GP는 물론이고 GOP에 있는 병사들도 삽탄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장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이 군에서 지휘관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자살입니다. 참 많은 사람 모아놓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뭐 부대 내의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삽탄을 하고 장전을 하는 게가 굉장히 사단장하고 군단장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지휘권 내에서 삽탄을 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삽탄을 금지시킬 때는 뭐를 금지시키느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여러분, 내가 자살한다. 내가 아는 놈이 자살할 때 기관총 대놓고 드르륵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관총 대놓고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기관총은 안 됩니다. 대개 자살은 자기가 갖고 있던 K2 갖고 땡깁니다. 그래서 이 K2 소총에 대해서 사탄 금지는 어쩌면 할 수 있어요. 워낙 자살 사고가 많다 그러면은 그걸 참 진짜 예민하잖아요. 따라 죽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삽탄 금지 명령은 어디가 갔느냐? K6 기관총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북한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번에 계엄을 불법 내란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출동을 하죠. 그리고 작전 한 대로 쭉 움직여야 되죠. 근데 그 계엄에 참여했다고 줄줄이 모가지 날렸죠.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은 가장 센 부대니까 가장 먼저 국회에 불려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니구나 감 잡고 이렇게 설설설 물러나셨는데 구형을 18년 때렸습니다. 불법한 불합리한 명령을 따라갔으니까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분명히 규정에는 삽탄에다가 장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군단에서 군단장 지시로 GP와 GOP가 모두 안 했습니다. GOP도 안 했죠. 그러면 사단장들한테 암개소령 1사단 거기 몇 사단이야 25사단 9사단 그런가 이거 하지마 라고 했을 때 사단장들이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했으니까 GOP도 안 했어요. 이재명 정권이 상명하복대로 따라간 거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규정도 어긴 거지만 그 어긴 거를 예하고 따라갔으면은 상명하복대로 따라갔던 김현태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모가지 날라갔으니까 나는 사단장 책임 다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거. 1군단장 직무배제가 아니에요. 1군단장 밑에 있는 사단장, GOP 사단장 다 책임 물어야 돼. 두 번째. 이 군인들이 세월호 사건 때 보고 안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흔들어서 탄핵되게 만들었습니까? 군 통수권자가 그 정도인데 군은요 얼마나 예민한 조직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 GP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GP하고는 사단, 군단, 합참까지 바로 직통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GP에서 1군단 GP에서 K6 기관총에 삽탄을 안 한다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그 이행하는 즉시 군단, 지작사, 합참 다 합니다. 이건 군에서 GP 근무해 본 사람이면 다 합니다. 군에서 대령급 이상이면 다 합니다. 이정훈이도 군을 좀 알아서 다 합니다. GOP에서 삽탄 안 한다 다 합니다. 다 어떻게 알아서 안 알면은요 보고 미숙으로 나중에 모가지 잘라갑니다. 군인들 그거 절대 바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1군단에서 1군단과 예하 모든 사단이 GP, GOP, K6, K2 소총이 아닌 K6 기관총 삽탄 금지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1군단에서 지작사령부 상급부대죠.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단장이 전화를 받고 지작사령관님 111에서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군단장 밑에는 인사정보작전 군수가 이렇게 쭉 참모가 있습니다. 군단의 참모면은 대령일 겁니다. 작전 참모가 이건 작전 사항이죠. 굉장히 GOP, GP는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합참의장까지 다 들여다보고 CCTV까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몇 군데는. 하도 사고가 많고 예민하니까. 그럼 즉시 군단 사항은 작전 참모가 무조건 보고합니다. 군사령관, 군단장 지시가 없어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 모가지가 자기 일인데. 그럼 지작사령부에는 역시 작전 참모가 있죠. 지작사령부에는 하도 자주기 바뀌어 아마 작전처장이라고 그럴 겁니다. 부장이라고 육군본부에서는 부장이라고 그러지만 작전처장이 딱 보고받으면 다음날이든 뭐든 즉각 지작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작전 사항이기 때문에 군령권이잖아요. 군령권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합참 작전 참모한테 보고합니다. 합참 의장한테 작전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작전 본부장입니다. 3스타. 군단에서 보고한 거를 지작사가 보고받았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상급부대에 참모가 보고 안 해? 군단장의 지작사령관 보고가 지시가 없어도 무조건 참모 라인으로는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휘관한테 보고하죠. 합참의장한테 보고하고 지작사령관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작사령관은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 승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작사령관은 육군 규정을 어기고 삽탄을 안 하는 걸 승인한 겁니다. 승인했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그 다른 군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삽탄 안 했다는 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듣고 승인을 한 거, 들었으니까 승인을 한 거잖아요. 승인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직무 배제를 당할 사람은 1군단장이 아니라 지작사령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둘 다 물어야 돼. 자, 지작사령관 포스타. 이 사람 내가 잘못 알았어. 지금까지는 학군 출신인 줄 알았더니 ROTC 아니고 육사 나온 친구예요. 1군단장은 ROTC 출신이고 사단장들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작전 참모인 작전본부장도 이건 압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의해 봐야 될 게 군정권자인 육군본부에도 정보작전 참모가 있습니다. 투스타. 거기에도 알렸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육군본부가 직접 작전사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책임 묻기는 어려워. 그러나 이거는 GP, GOP라고 하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1군단 작전참모는 무조건 지작사 작전참모. 지작사 작전참모는 무조건 합참의 작전본부장한테 보고해서 합참의장도 압니다. 근데 지작사령관이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승인한 조치를 취하는 것다고 하는데 이거를 들은 합참의 3스타 작전본부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승인한 거예요. 그럼 합참의장도 승인한 겁니다. 합참의장은 현재 누구냐? 합참의 작전본부장은 3스타입니다. 육사 나온 친구예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합참의장은 누구냐? 공군 대장 출신이에요. 공군이 하고 있어요. 공군은 GP나 GP 사건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군단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지가 무슨 똥배짱이 있다고. 1군단은요, 판문점이 포함된 아주 예민한 서부전선을 담당합니다. 거기서 이북이 다다닥 하면 다다닥 해야 되는데 우리 병사 떼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섭탄도 안 해? 이거 자살 방지가 아니잖아요. 자살 방지하려면 K2 소총에 하지 말라 그래야지 삽탄을. 기관총 돌려놓고 나 쏠 수도 없어. 저쪽에 발가락으로 걸어서 어떻게 할까?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공용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 부사수가 이 총을 같이 다루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언제 소총이라도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어떻게 하지? 이건 못하는 겁니다. 자살 방지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했냐를 이 사건은 당장 저 양반을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 왜 했니? 하고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처럼 윤석열 계엄처럼 왜 했니? 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군단장이 저 이북하고 내통해서 한 건지 자기가 뭐 북한한테 공산주의자를 산 건지 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군단장을 누가 작전 지시를 낼 수 있냐? 지작사령관 할 수 있고 합참에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GP에서 생기는 상황은 GP에서 제 군대 얘기할게요. 저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침마다 장군들한테 가는 이 자료를 제가 전달하는데 이 전두환 초기 얘기예요. 아침에 그때도 복사하기 진짜 귀할 때야. 다 이렇게 먹지대고 타자 쳐서 하는데 먹지대고 치면 복사본이 먹지로 한 3장 이상 안 나오는데 복사기는 여러 장, 복사하기 아주 귀할 때. 그건 나는 딱 받아서 우리 장군방에 갔을 때 보게 되면은 신문에 안 나는 얘기가 많아요. 전방 몇 사단 GP에서 병사가 뭐 사고로 자살로 뭘 죽였다 죽었다 숱하게 있습니다. 그게 1983년도 얘기입니다. 4년도 3년도 얘기. 지금도 똑같아요. 판문점 있는 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여기서 일이 생기면은 사단장 군단장이 GP 불렀고 뭐 하기 전에 합참에서 내려와갖고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예요. 직통으로 그냥 옵니다. 여기서 사단이나 군단 보고하면 다 듣고 있어요. 방첩사령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1군단 GP에서 삽탄 안 했다를 합참이 몰라? 합참의장이 몰라? 합참 작전본부장이 몰라? 그렇다면 그 두 사람 다 개새끼입니다. 이거요 수사해야 됩니다. 뭐처럼 12.3 계엄 수사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는지 해서 다 파면시켰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참의장도 합참작전본부장도 묵시적으로 다 승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정훈 군 기자 몇 년 들여다본 감과 제 육군본부 근무한 경험 살려서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리타이어 했지만 아는 분들한테 몇 번 전화했더니 주르륵 나옵니다. 그냥. 그럼 합참의장은 뭔 똥배짱이 있다고 공군 대장 출신이 육군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저 6번에 근무했다 그랬죠. 6번 서울에 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길 건너면 지금 국방부 바로 국방부도 가끔 가죠. 전화 압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은 거의 하루에 한 번 만납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헬기 타고 오는 날은 만나도 합참의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만나고 결국 군이 핵심이기 때문에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하고는 주로 아침에 장관이나 의장이나 바쁘니까 밥을 안 드시고 나와요. 그래서 같이 국방부 영내에서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하고 점심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게 비공식적으로 오고 가죠. 그리고 아침에 쫙 전부대에서 올라오는 누구 자살, 누구 뭐 탈영 뭐 이런 거
어디에서 뭐 화재가 났다, 뭐 폭발했다. 신문에 안 나는 사건, 진짜 그거 모두가 지금은 군사경찰, 헌병 애들이 조사하고 또 기무 따로 헌병 따로 쫙 올라오면 저는 사실 그거를 다뤘던 병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압니다. 그걸 다 보면서 안규백이라고 하는 장관이 지금 남북 문제에 잘 다뤄야 되는데 말이야. 만약 판문점 지역에서 다다닥 하게 되면 모든 언론이 쓰고 북한이 먼저 썼다고 우리가 응사해도 그렇고 오발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공군 출신 의장이 어떻게 하죠? 처장 본부장한테 얘기하면 본부장이 이거 육군 규정 어기는 건데 고민하다가 군단장한테 같은 스리스 타고 아는 사이니까 전화하거나 그러면 군단장이 고민하다가 이거 누구 지시사항인지도 확인하겠죠. 안규백이가 뭘 알겠어요. 안규백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명령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거지. 이거 저 대통령 내지는 정동영이를 의심해야 돼. 정동영. 제가 정동영을 계속 탄핵해야 되고 그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금 최대한 망치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방문했을 때 북한 핵은 CVID 완전하게 폐기해야 된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합의를 했던 거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CVID를 파기하자고 하는 게 정동영이잖아요.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서 안규백이 정동영보다 몇 년 후배야. 한 7, 8년 후배 되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1군단장이 혼자 뭐 최초로 학군 출신으로 1군단장 됐다며 이 친구 꿈이 포스터 되는 거라면 저 위의 상황이면 할 수도 있죠. 사단장한테 동의하고 사단장들도 아씨 이재명 정권 초기에 서식이 10%인데 못합니다. 이 육군 규정 어감납니다. 그러면 지만 쓰리스타 못 달지.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도요. 백골사단 3사단 박정인 사단장이었을 거예요. 박정희가 대북 굉장히 강경론자인데 박정희 사단장은 더해갖고 이북 애들이 뭐 우리 총 쐈을 거야. 그 다음날 자기 사단에 있는 포를 끌고 가서 비무장지대에 쏘면 안 돼요. 거기다 이북에 전포 사격 모든 포를 쏘게 했어. 이북군에서 남한군 쳐들어오냐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밤에 찝차 트럭 동원해서 헤드라이트 다 켜고 북쪽으로 쫙 갔다가 불 끄고 돌아오는 걸로. 이북에는 대한민국 군대가 쳐들어온 전쟁 난 줄 알고 난리가 나서 북한이 쫄았어요. 근데 그 박 사단장을 천하의 박정희도 쓰리스타 못 달고 물러나게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사단장들이 군단장이 어이 GOP도 좀 사탄하지 말지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했다가 박정희 때 쓰리스타 못 달았는데 아이고 다 아는데 이해했겠지. 그러니까 난 이 불합리한 명령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는요. 노무현 정권 때 육군 복무규정에서 잘못된 명령은 상목하지 말라 그랬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계엄령 때문에 우린 명령대로 출동했고 작전대로 나왔습니다 하는 것도 불합리한 명령 나왔다고 다 파면 18년 구형 때렸어. 근데 이 사단장 군단장 왜 사단장은 냅두고 군단장만 직무배제 사단장이 직무배제 정도 돼야지. 여기는 파면이요. 지작사령관 파면이요. 합참의장 파면이요. 내가 보기엔 국방부 장관 탄핵이요. 이게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입니다. 안규백이라고 하는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방위를 하다가 뭔가 이 문제가 있어서 여름방학 때 다시 군대 갔다는 희한한 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이 우리 전 해군 소령 출신 김영수 씨한테 약점 잡힌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약점이 잡혀갖고 시키는 대로 하고 정동영이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이 두 사람 뒤에는 누가 있을까? 45년 6년 공간에서 북한이 46년에 토지개혁하니까 남한은 토지개혁도 못하고 막 흔들어댔던 게 누구예요? 남노당이잖아요. 그래서 4.3 사건 생기고 여순 사건 생기고 나라 개판되죠. 뒤에 누가 있을까?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김영수 씨가 안규백의 문제점 또 밝히겠다는데 그거 밝힐 것도 없이 이것만으로도 삽탄의 장전을 하고 일발 장전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나무볼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다 깨?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방첩사를 오늘 해체할 게 아니라 방첩사가 달라붙어갖고 쫙 통신 내용
일군 사단 작전 참모들하고 군단 작전 참모 오간거, 군단 작전 참모하고 지작사 작전 참모, 지작사 작전 참모하고 합참의 작전본부장, 그리고 그 상급자인 의장, 지작사령관, 사단장, 군단장한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통신 우리 3세븐 부대가 딱 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장이 만약에 합참에서 그런 게 어떤 비공식적으로 갔다면 왜 갔는지 수사가 돼갖고 안규백 선 더 올라가 보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끊어지면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이거를 일군단장한테 직무배제로 책임을 넘기냐 이 개. 네, 대한민국 안보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돌아왔죠. 박수 치실 겁니까? 제대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따지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장관은요, 지금 본인 방위병 근무 의혹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나오면은 아주 치명적인 정치인으로서 끝나는 망신을 당할 겁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니까 사표를 수리하는지 어떤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 형사소송법에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보도가 있었는데 제때 사표를 내야 사람이 살죠. 아마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망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느냐. 오늘 보니까 신임 검사들 인관식 19명인가 됐던데 거기에서 인권과 뭐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면서 축하를 하던데 그 책임이 돌아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1군단에서 뭐 미 해병대 무인기 몰랐다.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GP, GOP 사탕 금지 했던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사실은 안규백 장관이 이 1군단 사탕 금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에 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본인이 방위병 문제가 드러나서 물러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이 사태는 사탕 금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돼요. 군 경찰하고 다 부지게 달라붙어 수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개판이구나. 그리고 불합리한 명령에 줄줄이 따라간 사단장들, 그걸 추인한 지작사령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쫙 더 올라가면 국방부 장관 엄청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안규백 씨가 물러나면은 방위병 건은 묻힐 수 있어요. 안규백 사람이 인생 오복 중에서 오복이 수, 부귀, 자손중다, 고정명 그러죠. 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부유한 거, 사람이 귀골이면 좋죠. 인물도 좋고 신원섭방 갖추면. 그 다음에 자손중다, 자식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고정명. 참 고통 없이 장수하다가 잘 죽는 거. 네. 공직에 있을 때도 이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너무 약점이 국민한테 잡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인물한테도 거꾸로 약점이 잡혀갖고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1군단 사탕 금지 사건을 계기로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계엄령 때문에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따라갔던 군인들이 살고 방위병 근무 갖고 결정타를 먹어야 되는 안규백 씨도 살 수 있는 그나마 덜 다치는 길일 겁니다. 안규백은 이건으로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